유인영 동지와 함께 애국가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후원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62차 1파업파 본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멸통!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온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햇빛이 안 나니까 이렇습니다. 바로 또 내일이 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서울지방에도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그 많은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역천자를 말씀을 드리니까 도저히 이재명이를 얘기를 안 드리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뻔뻔하고 저렇게 모렴치하고 저렇게 호환무치한 친구가 어디 또 있습니까? 또 저는 이번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가지 사건입니다만은 제일 기본이 뭡니까? 제일 기본이 시도지사의 제일 권한은 인허가권입니다. 인가 허가권입니다. 인가라는 것은 별게 아니지만은 허가입니다. 허가는 남들은 못하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바로 허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장들이 가장 큰 권한이 바로 허가 권한입니다. 대장동 사건, 어제 얘기됐던 성남FC 후원금 사건, 대장동 사건은 4,800억의 배임죄, 성남FC는 133억의 제3자 뇌물죄, 이것이 바로 허가권입니다. 허가권. 남들은 못하는데 너는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시도지사의 가장 최고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그치고는 그 나쁜 놈은 내역을 뻔히 알면서도 교묘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최대한으로 걸리지 않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고선도 모든 것을 밀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으려는 검찰도 머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전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이라는 놈이 정치사범입니까? 옛날 DJ나 YS나 그것은 체제에 관한 문제, 어떤 특정 인사에 관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정치사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것은 제가 보기엔 경제자범입니다. 자범. 하나의 자범에 불과하지 무슨 정치 투쟁하고 정치 투사한 데는 그러한 말은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았던 대장동 사건의 모사건, 대장동 사건에 모든 돈을 뿌리고 돈으로 매수하고 돈으로 휘젓고 하던 김만배가 89일 만에 재구속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남았던 돈을 가지고 이리 꼼쳐놓고 저리 꼼치고 한 것이 그 결과가 드러남을 해가지고 일단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1년을 적박을 했다가 다시 증거인멸죄를 해가지고 다시 재구속을 시켰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건,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저 친구는 정치사범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치면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의 수준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도 많이 깨어나야 되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체제의 확고한 발판 구축을 위해서 저는 친구들은 분명히 빨리빨리 제거하고 없애야만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만은 선배께서 지금 구속당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저희들도 구호 활동, 도우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마는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트로키에
발생된 지진의 사망자가 4만 5천 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아까운 희생과 그 재난에 대비한 여러 가지 활동에도 많은 도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아마 종북 좌팔들이 집중주의를 해가지고 용산에서 출발해서 이 남대문까지 행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에서도 2시부터 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이은택 씨가 시행하는 정의로운 사람들 집회는 오늘 쉬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진을 끝으로 해서 오늘 집회는 쉴 수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좀 더 날씨가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한번 움직입시다. 자,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움직입시다. 자, 한번 움직이시죠. 이렇게 움직이십시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 연사님들의 좋은 강연을 많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단상 저희들 치마라 저거리라고 하는데 저거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재명 감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명 감옥! 이재명 감옥! 문재인 뭐? 간파! 문재인 간파! 문재인 간파!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김한원 박사님을 응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서를 구매해 주시고 편지를 보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 김한원 박사가 소속된 시스템 클럽에 직접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파만파를 통해서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직접 시스템 클럽으로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좌측에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42가지 증거, 국회군이 광주 5.18 사건을 일으켰다는 그 증거 42개의 직접적인 증거를 책으로 편찬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 뒷배경이 되는 인물이 뭔지 압니까? 1번 광수입니다. 1번 광수. 그 배경에 1번 광수 지금 재판하면 증인으로 내가 광수라고 나와서 법정에서 싸우고 그런 중인데 이 광수가 북한군이라는 거, 나무 600명이 북한군이라는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김한원 선배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연사 보시겠습니다. 2주를 쉬셨는데 어디 멀리 갔다 오셨습니다. 윤영 교수님 모셔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13일 동안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광경을 봤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네, 길에 어딜 가나 현대차, 기아차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제가 3년 반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참 있어야 현대기아차 하나 나타날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변하다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자동차라는 건 모든 기술이 합해진 그런 물체거든요. 그게 미국 거리를 휩쓸고 다닌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마트에 가봐도 한국에서 수입한 라면 그냥 수북히 쌓여 있고 엄청나게 팔리니까 그렇게 쌓여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교포들도 아주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보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쫙 돌아왔죠. 왔는데 이게 날아가요. 완전히 국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때가 국회입니다. 가장 올바라야 할 때가 국회예요. 가장 정의로워야 할 때가 국회예요. 근데 이게 똥물에 튀겼어요. 완전히. 진짜 뭐 창피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똥물에 튀긴 놈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도 아니고 진짜 나쁜 놈을 좋은 놈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뭐 증거가 수두룩한데도 뭐 다 딴소리 막 주갈거리고 완전히 미친놈들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나라가 그게 지금 온전치가 않고 상당히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언제 구속되느냐 그렇게 물어요 저에게. 그래서 구속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재명이 언제 구속되느냐, 그것도 또 많은 질문을 받고 했는데, 그건 뭐 곧 구속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문재인 구속되고 이재명 구속돼도 그와 비슷한 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지금 설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요. 지금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 힘든 모든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가요. 이게 아무 잘못 없는데 경제도 나쁠 수밖에 없고, 문재인이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기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화살이 다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이 많은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근데 철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단에 와서 연설도 하고 애국 시위도 하고 우리 다 같이 행진도 하고 뭐 그랬던 양반이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고 하는 양반이 그 국민의힘에 거기에 팔을 담궜다가 또 떨어지니까 그 욕지거리를 퍼붓고 거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진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 빠져나가서 정치에 발을 들였는데, 거기서 미역국 먹고 와가지고 또 거기를 욕직을 하고, 이거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쓰나미가 쫙 몰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거 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이 진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국회 쪽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는 이 먹거리가 너무나 좋아요. 금받침만 달면은 모든 게 공짜입니다. 그리고 돈 먹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재명 편을 들고 수천 명이 막 휩쓸어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는 이유가 공천권을 이재명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날벼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혜 날벼락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만만치가 않고 앞으로
상당히 힘을 모아서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의 분발, 예, 저도 분발, 모두가 분발하고 싸운다는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지키기에 우리가 총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덟도 안 풀리셨을 텐데 오셔서 열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윤영 교수님께 힘찬 박수, 응원 박수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 모셔서 4.3이 뭔지 아시죠? 4.3에 전하는 여당 대표라는 제목으로 연사하실 때 많은 응원과 호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십시오. 박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남광규입니다. 윤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미국 잘 다녀오셨고요. 사실 윤영 교수님은 제 고려대학교 신방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사실 부전공으로 신문방송학을 해가지고 제가 그 학부 때 윤영 교수님 수업도 듣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4.3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앞서 우리 윤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권 국힘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하느라고 아주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보니까 별볼일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지, 아주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쉽게 알박기 해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나와가지고 구전 챙기는 사람 또 이게 탄핵에 사실상 탄핵파들이 후원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이죠, 국힘당에서 당대표에서 뭐 좀 앞서간다라고 하는데, 뭐 그 여론조사도 다 보면 다 조작이고 사실 만드는 것이고, 뭐 저는 그래서 국힘당 소속도 아니고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나마 그래도 찍어주는 것이, 밀어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주죠. 이 국힘당 경선 이제 뭐 후보들이 연설이 제주도에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됐는데, 그 국힘당 지금 원내대표죠. 누구죠? 원내대표가 지금? 조영 말고 저기 누구예요? 정진석이죠? 비상대책위원장인가? 예. 정진석이가 4.3 기념관에 가가지고 묵념하는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또 태영호 의원이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 4.3은 4.3 사태는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지시해주려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주도에 있는 뭐 시민단체 단체들이 들고 서 가지고 태영호 보고 의원직 사퇴하라. 아니, 북한에서 있을 때 그렇게 배웠고, 북한의 교과서, 북한의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 사퇴하라고 말이죠. 그 4.3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4.3 사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4.3은 김달섭이라는 남로당이 1948년 4월 3일날 새벽 2시에 그 남로당원들 30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방화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48년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0선거를 막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 행위입니다. 그 김달섭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게 인텔리예요. 이자가 일본의 주요 대학을 졸업했고, 사실은 해방전에는 일본군 소위였습니다. 일본군 소위였다가 근데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방위에 와서 남로당 원으로 비밀 지하 활동을 하면서 4월 3일날 남로당을 동원해가지고 제주도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그래서 터진 것이 4.3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나중에 군, 미군까지 투입돼가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론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살해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4.3 사태라는 것은 남로당이 일으킨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반란, 그런 행위인데,
그게 어떻게 말입니다. 정당한 대한민국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여당의 원내대표란 자가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제주도는 50선거에서 선거를 못했어요. 4.3 사태 때문에. 아이 난동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말이죠. 이놈들이 그냥 남로당들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올라 습격하고 경찰관을 습격하고 또 경찰은 다시 진압하고 군대가 진압하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50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김달삼이라는 사람은 제주 폭동을 일으키고 4.3 폭동을 일으키고 북한으로 도망가가지고 북한의 강동대학에서 혁명학원에서 교육받고 다시 남한으로 들어와가지고 지리산 그 빨치산 활동하다가 우리 경찰에 의해가지고 사살당했습니다. 나이가 26살로. 이제는 고수 빨갱이고 고수 남로당원이고 이제가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4.3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절을 하는 이 엉터리 이게 어떻게 집권당의 원내대표입니까, 여러분? 에? 그리고 제주도의 뭐 시민단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주도 도민들은. 그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주도에 있는 온갖 단체 시민단체라는 것이 결국은 다 뭐냐? 좌파, 종북 좌파, 주사파들이 다 장악한 그 쫄개들이 지금 태영호 의원이 바른 말 하니까 그게 어떻게 김일성이 지시한 거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렇게 역사관이 모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알고 여러분 제주도에 4.3 기념관 가면 놀랍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 그거 다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지어줬어요. 나도 작년에 사실 처음 가봤어요. 가니까 이게 입구부터 모든 게 다 거짓말이야. 거꾸로 해, 거꾸로. 예? 대한민국 경찰이 무고한 제주도민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4.3 사태다. 여기 미군이 개입해가지고 미군이 제주도민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역사를. 내가 첫 번째 코너부터 아니 이게 무슨 엉터리 거짓말 사실 가지고 하느냐. 그 해설사 보고 내가 따지니까 말을 못해. 왜? 그거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해설서를 보고 그대로 외워가지고 설명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수학여행을 오는데 여러분. 내가 갔을 때는 강원도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고 경주에서도 중고등학생이 수학여행 오고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거기 인솔한 교사 보고 이 4.3 사태에 있는 이 4.3 역사 기념관에 있는 이건 다 이거는 날조된 거다, 왜곡이다, 거꾸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게 뭐냐, 이게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 광주 사태도 그렇지만 4.3도 마찬가지야. 예? 그게 어떻게 뭐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제주도민들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 많이 배상을 했잖아. 그러면 된 거지. 근데 그게 마치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인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건국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으킨 난동인데 그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의해서 제주 폭동 그 다음에 지리산 빨치산 활동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이 소위 말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그런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르고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쪼아리고 제주도에 있는 무슨 시민단체라고 하는 자들은 엉터리 거꾸로 북한 역사를 가지고 가리키고 아니 세상에 북한의 태영호는 여러분 북한의 로얄 패밀리 북한의 최고 엘리트야. 그 사람이 영국 가가지고 영국에서 외교관을 했다고 망명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때 배웠고 북한의 그 혁명 열사 능에 가게 되면은 김달삼이 뭐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관에 그걸 넣어가지고 이런 한심한 국민이 어딨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소위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놈들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는 놈이 원내대표라고 하는 놈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놈이 그런 기본적인 역사도 모르고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 쪼아리고 말입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에? 어떻게 자기 집 역사 족보도 모르고 말입니다. 남의 족보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족보라고 하고 말이죠. 정말 욕이 나고 화가 나지만 제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이재명 이 쥐새끼가 모이니까 어제는 국회에 2,500명이 모여가지고
지랄을 떨더니 오늘은 전국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오늘 뭐 한 20만 명을 모여가지고 한다고 해요. 지금 뭐 삼각지에 모여가지고 희청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 지나가는 국민 시민 여러분, 아니 이재명이 같은 그 범죄 새끼가 말입니다. 저렇게 땡깡을 부리고 사람 동원해가지고 친구 때려왔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봐가지고 말입니다. 민주당 놈들 신문 말이지 가서 항의도 하고 말이지 길거리 나오고 어떻게 말입니다. 그 돈 횡령 해쳐먹으면 해도 5천억이고 말이죠. 내비만 해도 153억이고 말이죠. 제가 한도 가집니까? 이걸 명맥이 보고도 말이지 가만히 있고 무관심하고 말이지. 어리 그런 놈을 가지고 지켜주겠다고 말이지. 국회에 2,500마리가 나오고 오늘 무슨 20만이 동원된다고 하고 말이지.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말대로 정말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려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대한민국의 재산을 감탄하는 도둑놈을 지켜주려고 저렇게 광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멀뚱멀뚱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말이죠. 이쪽 여당이라는 놈 말이죠. 아무 역사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전화하고 있고 말이죠. 이거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꿔봤자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정말 저 지새끼가 깜빵같이 사실 저도 그 지켜봐야 돼요. 가야지 가는 것이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오늘 얘기한 거는 제가 아주 그냥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4.3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오늘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좀 알려가지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역사, 그래서 4.3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도로대학교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제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년 아카데미 이틀 동안 합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접수를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청년들, 일반인들 참가하고 8강 50분짜리 강의 8개 하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도 제가 제공을 할 테니까 제가 여기도 보냈어요.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보냈으니까 관심 있는 여러분들 혹은 뭐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제가 개설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아카데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큰 박수로 내려주세요. 박수 보여주시죠. 제가 옆에서 봐도 5.18 그걸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4.3 여순반란 다음에 뭡니까? 지리산까지 갈 겁니다. 동학난 피해자도 거론할 것이고. 왜 그러냐?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공산, 좌익, 적화 그런 순으로 가는 겁니다. 광주 잡고 전라도 잡고 전라북도 정읍에 동학 잡고 제주 4.3 잡고 다음에 거창 지리산 잡고 북한에서 내가 했다는데 북한에서 했다는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한 거다. 우리가 피해자다. 말이 됩니까? 그 난리 속에서 민간인들 피해만 끄집어내가지고 정부로부터 당한 것이다.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일반 백성들이 혹해가지고 아니야. 그들이 또 알면서도 그럴 겁니다. 알면서도 자기 세력을 위해서 자기 편을 위해서 민간인들 국민들 편에 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잠깐 연결시키겠습니다. 저 우측에 뭐라고 보입니까? 죄인 이재명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를 받으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죄인 제명인을 하면 오라를 받으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인 제명인은 오라를 받으라. 죄인 제명인은 오라를 받으라. 연결시키겠습니다. 일부 구국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김원하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트럼펫으로 마음을 달래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과 술로 양양과 부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유튜브님들 한번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아가페 TV, 자유세상 TV, 또 자유정의진리 TV, 그다음에 그 한미동맹 어디 계십니까? 한미동맹 TV 있고, 그다음에 또 신중구 연망 앞에 나와서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신일연망. 한미동맹 앞으로 나오세요. 상당히 고생하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얼굴을 알고 인사드리고, 이분들은 오실 때 오시면 식사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일반 한번 사무실로 오시면 위안에 박수 한번 해주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항상 오시면은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를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부치어 TV도 유령 교수님이 하시는 부치어 TV도 같이 소개합니다. 항상 애용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평화군, 평화경찰, 국제 방범단, 이 긴 제목으로 자체를 만들어 운영하시는 김병규 총재님 모셔서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힘을 냅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제가 사실 오늘 그 평화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러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이 올라오자마자 이재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먼저 이재명을 감옥으로 한번 구호를 외치고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따라하십니다. 이재명을 감옥으로! 이재명을 깜빵으로! 깜빵으로 세번하세요. 다시 한번 이재명을 깜빵으로! 지금 속이 부르르 끓습니다. 내가 전적주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이 직업이 뭔지 모르겠다. 이재명이 정치인인지 조폭의 두목인지 사기꾼인지 살인자인지 빨갱이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정치인의 탈선 빨갱이고 살인자이고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폭의 두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하죠? 여러분 이재명을 몇천억을 해먹어도 이 대한민국에서 전자가 용서를 받는다면 이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만약 미국 같으면 저런 사람 한 300년 무기징역 받습니다. 300년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어도 그 형을 다 치르지 못할 만큼 형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가 몇천억을 먹고 세금을 몇천억을 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친구가 반동국회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감옥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 친구가 감옥에 안 가더라도 이 친구는 반드시 노후가 굉장히 안 좋을 것입니다. 이 친구는 반드시 제명에 못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인 겁니다. 이재명은 제명에 못 산다. 여러분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 민주노총 좌파 종북 좌파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들이 외치는 평화에는 모든 게 거짓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저 지방에서 민주당을 찍는데 내년 총선에서 평화를 외치는 민주당은 저 북한의 사주를 받고 거짓 평화를 외치는 그런 공산주의 종북 좌파들인 것을 우리 국민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외칠 때 자기들이 약하니까 평화를 외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강하면 금방 돌변해서 그들이 또 싸움을 걸고 행패를 부리고 이 자유민주 체제를 괴롭히는 그런 순전히 빨갱이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한다 그러면 금세 또 돌변해서 북한에 뭐 퍼주고 중국에 뭐 퍼주고 종북 종중 좌파들이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투쟁을 하고 뒤에서는 자유민주를 파괴하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였고 그리고 이재명 같은 빨갱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유를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지키려면 뭘 준비한다고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좌파들이 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 위장 평화, 공산주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자유민주 평화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리고 빨갱이가 없는 세상, 종북, 종중 좌파들이 없는 세상이 진정한 평화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반공주의자의 가장 기류였던 레이건 대통령이 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련 크렘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1976년에 레이건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국방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있는 평화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평화에 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유지할 때 비로소 평화를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사 장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설득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힘을 가진 입장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손에 평화의 비둘기를 들고 러시아에 간다면 다른 손에는 칼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국방이 튼튼하지 않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평화를 갖춘 것은 거짓 평화이고 위장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을 강화하고 우리의 자주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저 북한에 이길 수 있고 중국에 이길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힘을 가질 때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약한데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힘, 진정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힘은 바로 튼튼한 자주국방, 튼튼한 국방을 증강시키는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칩니다. 베게투스 로마 군사 전략가 옛날 자유 평화를 지키려면 그 나라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내전을 치고 있습니다. 좌파들하고 국내에서 내전 치르고 그리고 저 북한과 중국과 우리가 외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전과 외전을 이기려면 우리는 준비된 각오를 하고 튼튼한 자주국방 그리고 국방의 강력함을 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스스로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전에서 저 이재명을 주장 민주당 빨리 이기려면 우리가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호락호락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강력한 싸움 태세를 가지고 무기를 가져야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한 손엔 비둘기를 한 손엔 칼을 들고 우리의 자유민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자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제가 대한민국 만세와 한미동맹을 만세를 외칩니다. 자 한번 같이 외쳐줍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미동맹 만세! 우리가 이길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예,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총재님 김병기 총재님을 위하여 또 그 단체를 위하여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항상 빨간 조끼를 입고 뒤에서 열렬하게 참가하시는 우리 저 여성 회원님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은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만호 선배와 함께 5.18을 연구하고 가치의 시스템에서 활동하신 우리 이두호 님입니다. 현재는 자유수호 국민운동 본부 회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지만호 선배, 지만호 박사 구속은 부당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만원 박사가 지난 1월 16일 2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거는 재판 내용은 뭐냐면은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것은 안 맞는다.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 주장은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본래 1심은 광주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 광주에서 재판한 것을
2심, 항고심 오고 상고심 모두 광주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분노를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분노를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분노를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째, 역사를 제대로 보여야 되겠다 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제대로 보기 운동. 그래서 역사 바보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아카데미 거기 제가 잠깐 이랬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역사 바로 보기 운동, 5.18 역사를 보내서 근대사, 근현대사 역사를 제대로 보자,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 동뚜껑이 호응하고 있을 테니까 그 1차적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기 바랍니다. 바로 국민들이 쟤들이 올가는 법적 테두리에 보호를 그쪽에 넘지 않으면서 바로 인식하는 것이 먼저 깔려야 된다 하는 것이 역사 바로 보기 운동, 역사 바보 운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만인 박사가 두 가지 책을 남겼어요.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 리더십.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김재규가 구태타는 세상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좌빨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미 김정은 북한 정권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은 구국의 선봉에 섰던 사람인데 이 분을 깎지 못해가지고 5.18 세력이 가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을 존중하는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리더십을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재미있게 썼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일제상징년 일본의 침탈을 받으면서 거기서 배상을 받은 것이 무상 3억, 유상 8억 불, 12억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이 공산주의자로부터 방어하는 무상으로 지금 안보를 지키고 있다 해서 그 대가를 내라고 있어요. 그거를 링건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얻어냈습니다. 40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재정원청을 만들었습니다. 한강에 15억 불인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한 한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누구 덕이냐? 전두환 대통령을 덕이라는 걸 여러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을 보니까 애모로 볼 때는 아주 무인으로만 보이는데 내용적인 그게 아니에요. 문물을 경전을 했습니다. 독서를 아주 좋아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아시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현재 제대로 그래도 한강의 기적을 꽃을 피우는 분은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이 두 분들이 꽃을 피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5.18에 대해서 42개의 결정적인 증거를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증거를 여기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무리 아까 말씀대로 법원이 사실에 의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재판관들이 얼마나 엉터리 재판을 한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재판이 양심대로 판결을 해야 5.18뿐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사법정의가 살고, 사법정의는 우리 국민들이 쓰는데 앞장서달라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다 42가지가 중요한데 저는 앞으로 42가지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하나를 보면은 마치 논리적인 근거가 우리 젊은이들 아마 탐정 소설 같은 거 주장했습니다. 이게 소설이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를 보면 재미가 있어. 하나하나가 보면은. 그래서 어린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 책을 줘서 사고력을 증가시키는데도 기여하니까 분명히 그냥 5.18의 사실을 안다는 것 이전에 사고력 증대로 가장 좋은 서적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인식하는 거 이거 하나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준법 투쟁을 해야 된다. 법적 투쟁을 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의 첫째 재판은 81년도 2월달에 선고가 됐어요. 그때는 김대중과 김대웅을 지원하는 일당들이 북한의 김정은이 세력과 합작해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내란으로 봤습니다. 5.18은 폭동이고 내란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결정을 됐는데 이것도 좌파가 아니라 우파 김영삼 정권 때 97년 4월 17일 우리는 앞으로 4월 17일이 사법이 망하는 날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판결을 했느냐? 전두환이 헌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헌법 파괴는 뭐냐? 12.12가 헌법 파괴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5.18은 인권 유린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12.12, 5.17, 5.18을 다단계 쿠데타라고 봤습니다. 무슨 상품에서나 다단계가 있지 쿠데타에서 다단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를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자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느냐 하면은 김영삼 정권 때 사실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김영삼 정권 때 권영회가 안전부 장관 할 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일어난 것은 이거는 헌법 파괴이기 때문에 이런 임기 중에는 소위 효력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과 함께 13년 반을 효력을 중지시켰어.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대법원이 뒤집기 판결을 97년 4월 17일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대구시장은 홍준표야. 홍준표가 안집에 파견돼가지고 자, 이분들 재직기관은 공소시효를 청지시킵시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세우려면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안 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전화하고 편지를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정치 생명 끝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양심이 설 것이다. 그리고 우파가 양심이 서야 국힘당도 제대로 양심 있는 세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다 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좌파도 거짓말을 못한다. 아까 우리 앞에 고대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다른 나라 같으면 이재명 같은 사람 미국 같은 데 존재 못하죠. 미국에서 가장 존재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거니까. 양심을 속이는 건 시체와 같아. 이건 짐승다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는 재판관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시민도 선진국이 되려면은 양심을 똑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의 양심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결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발을 할 대상들이 있어요. 이런 그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서 뭘 무시냐면 5.18 특별법 그 공소시효라는 것이 헌법을 무시했다. 헌법 13조에 보면은 일사불의 부정의 원칙과 해문 시의 법률이 아니오면 처벌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임기 끝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법은 민주주의 법이 아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것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해야 된다. 근데 왜 진작 못했느냐?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양심의 세력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계획하면서. 그래서 이 시가 도래될 거야.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반기에 가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분의 2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돼. 그 이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헌법재판소에 서로를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요새 이런 얘기를 5.18 같은 거 뜨지라면 5.18 폄훼하면 처벌법이 있죠.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5년 이하 구속을 그러니까 감옥에 보낸다.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것도 5.18을 성역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까지 한 성역이 국민주권이라는 성역이 없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자기는 성역을 딱 해가지고 울타리에서 침범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헌법 소원을 해서 법률을 무효화시켜야 우리의 의사가 자유자재로 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는데 뒷목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월 24일 날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하는데 부담 없이 회비를 내는 회원이 아니었으니까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유수호 국민운동본부 자유수호 국민운동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도 회장님은 육총 육사총 국동지회 초대 회장님이셨습니다. 위하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울분과 화를 잠깐 애국가수를 초청해서 잠깐 시키겠습니다. 최두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고 자 오늘도 열심히 불러주신 우리 이두호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서 붉은 입술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짖는 노래 저희는 이겼습니다. 모든 게 저희들 기분대로 마음대로 하는 양양가를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훈과 시작하자. 올라왔습니다. 우리 최도환 가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기꺼이 국가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연습 보시겠습니다. 신종균 양반 대표로 계시는 요나단 김께서 실업자 3만 명인 준공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신종구 형방 만세! 여러분, 참 여러분들을 만나가 보니까 저는 매주마다 기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기쁘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평균 연령이가 70세라고 하셨죠? 70세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여러분들만큼 연령을 가지신 분들이 중국에서 현재 살 곳이 없고 먹을 것 없고 월급을 받을 것 없고 양로원도 갈 곳이 없어요. 절제 중국 국내에 엄청난 홈레스가 분수처럼 솟구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텔레비에 보시면 중국의 젊은 사람, 중년, 노인들 엄청나게 거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비하시면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대한민국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신중국 연방 국민들도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분들이 몇백 명 돼요.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외국계 기업들, 대한민국 기업들도 많이 나가있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중국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맞죠? 삼성, LG, 대우, 엄청난 대한민국 기업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 동물처럼 쏟아져 나오신다. 중공국에서 500대 기업에서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그 사무소들을 엄청나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애플, 전부 다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량되는 외자 기업들이 일하는 사람들만 해도 5천만 명이 됩니다.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 인구가 얼마 되죠? 여러분, 5천만 명이 되죠? 외자기 기업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이 지금 거의 다 실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 8월달 되면은 전부 다 철수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월급이 없어요. 이제 어디 돈벌 일당도 없어요. 정부에서 구세금도 안 줘요. 정부에서 지금 연금도 절반 카트해요. 그리고 공무원들, 금방 나온 소식인데 공무원 860만 명이 계약직으로 전락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월급, 연봉이가 5분절, 4분절, 3분절 정도로 줄어드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집을 할부해서 산 집들, 이제는 달마다 그 돈을 대출을 갚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똑같지만은 대출을 못 받으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중국은 더 험악합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방도를 구할 길 없습니다. 오직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자, 그 다음 의료비용.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 의료 혜택을 받죠. 중국은 매일당 하나로 5만원 정도 옛날에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정책이 시정돼서 하나로 12,000원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특히 노인들 병원으로 계속 가야 되고 약을 계속 사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병을 치료를 못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중공이 벌이고 있는 연극입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합법적인 탄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대학생들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이 졸업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졸업하면 일자리가 없고 졸업하면 일자리가 없고, 옛날에는 몇 년 전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가 없으면 연구생을 석사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그것도 없어요. 갈 데가 없고, 다음에 무역. 여러분들 대한민국과 중공국 사이에 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무역 규모가 3천만 불입니다. 3천억 불입니다. 3천억 불. 이 3천억 불이가 올해 말로 300억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회사들도 기업들도 중국하고의 모든 걸 하루빨리 정리하고 서방 세계와의 경제 규모를 늘려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회사계를 이야기했고 대학생을 이야기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인들, 돈 있는 중국인들 엄청나게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을 통해서 해외로 돈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과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신중국 연방에 좋은 소식이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우리 신중국 연방은 G 시리즈를 통해서 이러한 중국 공산당이 붕괴로 말미암은 중국의 붕괴를 막아서 중국 난민들이 대한민국, 일본, 미국, 주위 국가들의 엄청난 난민의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그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G 시리즈라는 경제 기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중국 공산당이 멸망하고 2030년까지 우리 G 시리즈만 해도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인력을 흡수해 버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가 현재 중국 공산당의 정책으로, 고의적인 정책으로 3억 명이 되는 중국 이민들이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또 명예해야 합니다. 2025년 중국 공산당 망하고 소멸되라! 소멸하자! 소멸하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신중국 연방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가발전과 신중국 연방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2부 본집회 수선을 마치겠습니다. 저 귀산이 나가 있는데 쿠폰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행진 대형으로 위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같은 신호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 이상 끝나겠습니다. 행진 후에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쿠폰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쿠폰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대형을 잡고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901년방, 1901년방, 고대 교육 필수토론, 사업교육과 한국에 나아가시는 분들, 또하고 사업경찰, 국제방법과 통합은행의 제도를 작성하는 쉽게 주어 감사합니다. 행사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책상 주시고 플래카드를 16칸 이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카드를 16칸 이상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합의해서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국회를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려갈게 그리. 아니 나 저기 북번으로 내려갈게. 뒤로 돌아? 알았어. 아, 내 참 원격 조정하네 이거 나를. 원격 조정하네. 어디로 가? 깜찍하게? 아니 이제 다 끝났으니까 거기 가서 쉬려겠지. 내려가서.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